어디서 소개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초당 무동 소수점 연산 들어봤니? 네네. 이러고 하면은 나 초당 무동 소수점 연산 재밌어 하는 사람인데 아 괜찮겠니? 이렇게. 안녕하세요. 6월 1주 뉴스 팟캐스트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AI 뉴스 중 하나를 주제로 적당한 깊이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얕지도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네, 저는 마케팅팀에서 글을 쓰고 있는 권혁주입니다. 네, 저는 SD팀에서 AI 관련 사업들 개발하고 있는 이찬수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 정해봤어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 AI 활용 안 하는 회사는 도태될 것. 이 아저씨가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수장이죠. 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꾸 나오는 데마다 이제 AI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AI를 강조할까요?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예, 엔비디아가 네. 뭐 하는 회사냐? 네. 바로 가장 이제 그래픽 카드나 네. GPU 같은 AI를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엔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사실상. 엔비디아 주식 혹시 사셨습니까? 샀어야 됐죠. 그렇죠. 네. 잠깐 차트 보고 하실까요? 네. 보시면은, 네. 일단 1년봉부터 보면은 네. 연초 대비 2.5배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미국 주식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네. 이렇게 엄청 하루 만에 한 네. 20몇 %가 오른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또 네. 이제 대형주기도 한데. 그쵸. 네. 뭐 삼성전자로 치면 뭐 12만 전자, 13만 전자 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네, GPU 회사인데. GPU 그렇죠. 저는 좀 익숙하거든요. 게이머들이 막 GPU 스펙 가지고 항상 열띠게 맞죠. 토론도 하고 그런 건데, 왜 엔비디아가 AI 수혜주인지, 네, 그거 왜 약간 이렇게 기술적 배경을 살짝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올랐냐? 당연히 네. 이제 AI를 동작을 시키려면 네. 당연히 이런 엔진, 네. 엔진이 중요하죠. 네. 이걸 잘 구동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CPU라고는 들어보셨죠? 그쵸. 네, CPU 들어보셨고 네. GPU 들어보셨고 네. 네, 이게 연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CPU는 네.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안에 네. 천재 한 명이 네.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GPU는 약간 일반 대학생 한 뭐 3,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네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이게 약간 직렬과 병렬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3D 렌더링이나 네. 어떤 이미지 처리를 네. 할 때 네. 일단 이렇게 직렬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병렬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AI들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AI와 GPU는 많은 연관이 있고 네. AI가 요즘 이렇게 핫하게 뜨면서 네. 그걸 만드는 엔비디아도 네. 뜨지 않을까, 네. 뜨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네네. 한 번의 일을 제가 못해서 그런데 네네. 왜 병렬이면은 병렬이 왜 AI 관련 연산에 적합하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한 이미지를 이제 뭐 계산을 한다고 네. 칩시다. 네. 이미지가 뭔지를 좀 네. 계산을 하기 위해 네. 이미지는 또 이제 화소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10x 10에 네. 대한 이미지 크기를 가진 이 친구라면은 한 픽셀을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100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필터의 개념으로 10x 10을 약간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픽셀로 이루어진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관련된 연산을 할 때는 병렬 연산할 수 있는 GPU가 더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인베딩이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를 이제 숫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행렬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병렬 계산 작업 처리하는 GPU가 그렇죠. CPU보다는 더 적절하다. 그렇죠. 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게 네네. 그렇고 사실상 네네. 조금 인공지능이더라도 되게 이게 규모 작은 네네. 그런 것들이나 하면은 오히려 CPU가 더 연산을 아 진짜요? 잘하는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요즘도 CPU도 굉장히 막 그 네. 여러 개의 코어들이 나오면서 네. 이 스레드라고 하죠. 예. 단일성, 그러니까 직렬성 계산이지만 스레드를 이렇게 많이 둠으로써 아. 약간 달리기 하듯이 네. 이렇게 레일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GPU는 엔비디아 원탑이에요? 아 물론 당연히 원탑이니까 기업 주가가 폭등해야겠지만 그쵸. 대체제가 없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다들 제가 네.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 GPU에서 가장 유명한 투탑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네. AMD죠. 아. 네. 이제 암드. 그렇죠. 네. 암드. 암드 맞죠. 엔비디아는 이제 그런 지포스 계열의 네. 그 GPU들을 개발을 하는 거고 예. 이제 암드 같은 경우는 라데온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라데온의 GPU도 그쵸,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것은 뭐 좀 취향 차이긴 하지만 예. 뭐 어떤 사람은 라데온 계열이 좀 좋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네. 뭐 쿠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다 프로세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서 그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게 잘 돼 있다. 그래서 70대 30 정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점유율이. 그럼 제가 잠깐 기사 같이 읽어보면은 요 기사에는 오픈 AI가 챗GPT 상용화에 A100, 엔비디아 AI GPT 3만 개를 쓴다 그랬어요. 아하. 근데 저희 저번에 봤을 때 이 A100 한 개에 한 1,500만 원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그쵸, 너무 비싸죠. 그게 3만 개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얼마가요? 4,500억 정도. 좀 아, 빨랐나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하지? 만 곱하면 억이 됩니다. 아, 네. 이게 또 아, 공식 네네. 같은 거군요. 아, 그쵸, 그쵸.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이제 근데 A100이 또 최신 모델이 아니래요. 맞아요. 이제 H100은 한 개에 4만 달러, 거의 5천만 원이다. 음. 그런데도 없어서 못 구한다. 또 오늘 또 5월 30일로 나온 뉴스 있죠? 그쵸. 마약보다 구하기 힘드네. 아하. 머스크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네. 그 좀 고품질의 하드웨어들을 구하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 요즘에 얼마나 AI 대란이면 요즘 이 기사가 네. 마약보다 구하기 힘드네 이런 기사가 또 뜨겠습니까? 머스크 그- 피셜입니다. 네. GPU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 마약을 구해봤나? 아니 근데 저희 집에 GPU 한 대씩 있잖아요. 근데 아, 컴퓨터에. 그쵸. 그럼 집에 거의 하나씩 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죠. 그렇죠.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일리아 셔스케바랑 대담한 영상도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유튜브 찾아보시면 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최한 어떤 그 사내 뭐 외부 세미나 같은 건데 일리아 셔스케바 나서 인터뷰하는데 이제 수축해버가 처음 이제 딥러닝의 가능성을 보았을 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트랜스포머 이후로 GPT 1, 2, 3 나오면 이제 대박 쳤지만 그 전에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왜 GPT가 될 거라고 알고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배팅해가지고 대성할 수 있었냐 했더니 뭔가 이전 작업에서 뭔가 그 가능성을 봤다. 그쵸. 그러면서 들어온 게 이제 알렉스넨 얘기거든요. CNN. 유명한 얘기죠. 저는 모르는데 그 업계분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CNN이 그냥 딥러닝이 원래 그 전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미지수였는데 알렉스넷이 한번 성능 완전 딱 뛰어나가지고 경진대회에서 1등하고 AI가 주류로 오는 약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고도 말을 할 것 같은데 알렉스넷 개발이 그때 이제 문제가 컴퓨팅 자원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쵸. 저도 약간 부트캠프 시절 얘기하면은 뭐 하나 이제 간단한 거 파라미터 요즘 막 수천억 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몇십 개 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도 뭐 학습 눌러놓고 갔다 오면 몇 시간 걸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진짜 실제 대저사면 뭐 수만 건, 수천만 건 이러는데 수십만 건 그거 학습하려면은 거의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젠슨왕이 이렇게 한마디 얹습니다. 이때 GPU가 등장했다고 그러면서 그쵸. 네, 이 AI 연구자 셔츠케버 연구와 자신의 그 사업이 뭔가 역사의 길이 교차했다 이러는데 이게 또 굳이 엔비디아 거 안 써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이게 독점 네. 느낌이긴 하죠. 네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다른 대체제들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또 그걸 잘 파고들지 않았나. 네네. 그때 마케팅 같은 걸 또 열심히 했을 거고. 네. 그렇죠. 뭐 그냥 뭐 저희 GPU 하면은 사실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마케팅을 잘했다.
그럼 이제 또 아시다시피 GPU가 원래 또 AI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픽용으로 하던 거고 네. 대신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GPU를 이제 AI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도 되게 업계가 크고 막 이제 개발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구글의 AI 반도체 TPU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근데 이제 구글 말고도 이제 5월 딱 마침 이번 달부터 메타 자체 설계 AI 반도체 공개 이런 식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시작했어요. 애플도 자체 칩 개발한다 그러고. 왜 그런가요? 그냥 엔비디아 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게 경쟁력을 갖고 오기 위한 네. 그 어떤 수단이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일단 AI 반도체는 AI에 특화된 어떤 네. 그런 계산 연산 방식을 네.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이제 뭐 각 기업마다 뭐 그 AI가 요즘에 뭐 범용성이 크다라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연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아. 기업마다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기업마다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구글 거를 뭐 쓴다고 네네. 할 수 있지만 아. 메타도 결국엔 자신의 경쟁력을 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자체 자체 모델이 개발하는. 있으면 그거에 최적화된 칩을 그 네네. 모델마다 각각은 좀 힘들겠지만 아, 이게 그래요? 연산 방식이 좀 이렇게 네. 뭐 플로팅 계산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음.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죠. AI 아, 반도체에 예. 대해서도. 하긴 어떤 연산을 하는 건지 정해졌으면 그쵸. 그 전용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뭐 한다. 음. 아직은 구글이 제일 유명하고. 아, 그쵸. 이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죠? 아, 이게 이제 연산을 할 때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수 잠깐 설명 듣고 가시겠습니다. 아, 예. 네네. 초당 이제 초당은 말 그대로 초당 한 1초당 네네. 이거고요. 부동 소수점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죠. 소수점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인트형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어떤 연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 아래자리로 세 자리가 있다 네. 라고 하면 이걸 인트형으로 바꾸려면은 네. 이게 앞으로 3번 이렇게 당겨와야 되잖아요. 정수가 되려면. 아, 예. 네, 그런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 조금 더 설명을 얹자면 네네. 부동소수점 연산이 중요한 이유가 네. 사실상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나 좀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 네. 이 숫자를 네. 그 소수점 아래 점 그 숫자까지 내려서 네. 표현돼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점이라는 개념이 왜 들어섰냐 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그렇죠. 정수 단위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미세한 양례를 표현하려고 그렇죠. 쓰죠. 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이 소수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이 오래 걸린다. 이제 뭐 0.1 곱하기 0.1 이거는 네네. 금방 나오지만 뭐 네. 0.0001 곱하기 0.0001 하면은 네. 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AI 반도체의 개념이 그거를 인트형으로 바꿔서 어떻게 그 인트형으로 빠르게 계산한 후에 다시 그 부동소수점 옮겨서 그 소수점의 자리로 표현하느냐 이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근데 저도 뭐 얕게 본 거라서 네. 네, 그 안에는 또 네. 무궁무진한 게 있겠죠. 오늘 좀 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사이트가 생기셨나요? 인사이트나 뭐 어떤 지식을 새로 배웠다던가. 저는 한 가지 그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에 아하. 대해 배워간 게 네. 소득이었습니다. 그쵸. 좀 어디서 소개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아, 그렇죠.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네. 들어봤니? 네네. 이런 거 하면은 지식이 많은. 오히려 역으로 나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재밌어하는 사람인데 아, 괜찮겠니 이렇게. 그쵸.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네. 매력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반대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영상 한 장 마지막에 혁주님이 가져온 메인 질문 혁주님이 대답하고 제대로 이해한 거 맞는지 확인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 AI가 요즘에 굉장히 화제인데,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생각하는 타임.
생각하는 시간도 넣어지나요? 아니, 편집하면 되죠. 네. 답변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GPU는 CPU와 달리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칩인데 인공지능을 위한 연산에는 보통 행렬의 곱셈, 덧셈 이런 식으로 행렬 연산을 쓰기 때문에 CPU보다는 GPU를 통해서 학습이나 추론을 시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능을 낸다. 근데 이 GPU에서 엔비디아의 상품들이 최고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다 1년 사이에. 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 어떤 뭐 행렬 네, 같은 그런 연산 말고도 네, 그냥 미적분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네, 딱 이렇게 쉽게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린 게 CPU는 천재 1명과 네, GPU는 네. 일반 대학생 3,000명이다. 네, 그럼 미적분 문제를 하나 딱 줬을 때 네. 천재 한 명이 더 잘하면 미적분은 천재 한 명이 더 잘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미적분 문제라고 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더 빨리 계산하느냐. 알겠습니다. 결국엔 일반 대학생, 대학원생 3,00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안 하시나요? 혁준님.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네.